7번부터인데 자 보면 이제 등비 수열인데 등비 수열이 또 3개, 6개 왠지 모르게 개수가 똑같다면 우리가 부분합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등비 수열의 부분합은 자 예를 들어서 S3라는 게 뭐가 될 수 있어? A1, A2, A3인데 이게 뭐 이렇게 써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그 다음에 S6은요. S6은 이거 그대로가 있겠죠. 이거 그대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내려올 거냐면 4항, 5항, 6항까지 합쳐야 되니까 AR의 세제곱, AR의 4제곱, AR의 5제곱인데 이 얘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 쓸 수 있겠니? 얘네들을 AR의 뭐로? AR로 하지 말고 여기가 지금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니까 얘네를 내가 R제곱으로 묶는다면 이것은 R제곱으로 묶는다면 다시 A 더하기 R세제곱으로 묶는다면 AR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습이랑 여기 있는 모습이랑 값이 똑같아. 지금 누가? 얘랑 얘네랑 얘네와 값이 똑같습니다. 이걸 다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간단할 수 있나? 자, S3가 세모라면 S6은 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세모 더하기 세모 곱하기 R의 세제곱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요거가 누구야? 4항부터 6항까지를 합친 건데 이게 바로 뭐다? 원래 위에 거 1항부터 3항까지 합에다가 각각 R의 세제곱을 곱한 거 아니에요? R 세제곱 곱하고 R 세제곱 곱하고 R 세제곱 곱하고. 자, 그러면 이 값은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자면 요 세모의 역할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26이란 얘기죠. 그지? 그러면 26이랑 S6는 여섯 번째 항까지의 합은 이건데 여기에서 얘가 26이니까 요 26을 빼면은 얘는 얼마란 얘기일까? 아니 728이구나. 얘는 그럼 얼마야? 26을 빼면 702라는 얘기지. 아 그럼 누가 700이야? 여기 세모 26이잖아요. 26의 아래 세제곱이 702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거는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번 들어갈 거고 182 하면 얘는 얼마쯤 들어오겠니? 왜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까? 얘가 얼마 들어가? 9 아니 9래 7 들어가겠네. 76에 42니까 첫 번째 문제라서 자 제가 지금 정신이 없나 봅니다. 아래 세제곱은 그럼 얼마? 27이 되겠다. 이거 R 세제곱 27이라고 했으니까 R이 얼마라는 얘기일까? 3이라고 알려준 거네. 그러면은 나는 여기다가 R에다가 3 이게 지금 얼마니까 이게 26이니까 R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A 더하기 3A 더하기 9A니까 얘는 13A가 26이란 얘기네. 그럼 A는 얼마겠어요? 2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A는 2고 R은 3이야. 그런데 등비수열의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3번 곱한 거죠. 그러면 얘는 얼마? 2의 3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54가 되겠다. 그러면 이렇단 얘기예요. 정리를 하자면 등비수열이 나와도 등차수열도 마찬가지였지만 등비수열이 만약에 이렇게 3개의 항을 합쳤어. 여기 3개의 항을 합쳤어. 여기 3개의 항을 합쳤어. 이렇게 3개의 항들을 합쳐서 얘가 세모고 이 값이 네모고 이 값이 별이라면 이 네모는 누구로 쓸 수 있다?
세모의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얘도 네모의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결국 네모가 세모 곱하기 R의 세제곱이므로 얘는 세모의 R의 세제곱의 R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무슨 얘기야? 얘랑 얘가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R의 세제곱인 등비수열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등차수열일 땐 어떻게 썼어? 얘랑 얘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18번. 자, 다음 SN이 주어졌습니다. SN이 주어졌는데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애가 됐으면 좋겠대요. 자, SN이 뭐 이렇게 주어졌대. 근데 우리가 SN이 주어지면 AN을 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인 경우에는 다르게 구하겠지만, 그러면 이 AN을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가 항상 누굴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항을 조심해야 되는 거였잖아요. 여기서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이 조심은 이 걱정은 언제 해결이 된다? 언제 해결이 돼? S0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S0가 0이 된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죠. 왜? 여기에서 이렇게 구한다면 내가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A1은 S1 빼기 S0인데, 원래는 당연하게 뭐여야 됩니까? A1은 S1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S0가 0이 아니라면 A1은 S1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항이 어그러진단 말이야. 그때 그럼 A1을 얘를 믿어야 돼? 얘를 믿어야 돼? 얘를 믿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요 A1과 요 A1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야. 첫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지 못하거나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버릴 수 있어? 야, 너 S0야. 네가 0이 돼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S0가 0이면 A1은 S1이고 원래 A1은 S1이잖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든지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문제는 그냥 S0가 얼마가 돼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0이 돼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n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k의 4의 0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k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죠. 그죠? 자, 19번. 다음 그림이 저렇게 있는데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슨 얘기도 했었냐면 등차 수열은 AN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야? 공차가 4인 걸로 봐서, 아니, 여기 n 앞에 있는 애가 4인 걸로 봐서 공차가 4고 첫째 항은 얼마야?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누구와 무척 닮았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1차 함수식하고 엄청 닮았죠. 근데 1차 함수는 그래프로 그리면 누구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얘는 직선이지. 그래서 등차 수열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그걸 이미지로 형상해 보면 직선이란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함수에서는 얘가 기울기잖아요. 기울기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 뭐 공차 역할을 하는 느낌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나는 말이야, 지금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작자는 내가 여기에 x값을 요 함수에다 넣은 거에서 요 함수에다 넣은 걸 빼는 거 아닙니까? 얘가 만약에 fx고 얘가 만약에 gx라면 내 여기가 만약에 마지막 항 뭐 n번째 12개 선분이니까 뭐 12번째 항 12라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지는 거야? f12 빼기 g10이죠. 결국 위에 있는 함수에서 밑에 있는 함수를 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야?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빼야 되겠다 하는 거지.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뺀 것이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걸 내가 만약에 빼본다면 무슨 뺄 필요도 없지만 이 문제는 이걸 실제로 빼보면 이게 지금 ax 빼기 a니까 여기서 이거 빼보면요 a-1 x 빼기 a란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가 뭐만 아니라면 a가 1만 아니라면 이것도 몇 차식이야? 1차식이래. 요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얘도 1차식인 거야. 아, 너 1차식이구나. 아, 너 1차식인가 해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너 등차 수열이구나. 아, 너 등차 수열이니까 나 요 선분의 길이들의 이 선분의 길이들의 뭘 구하는 것은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것은 결국 나보고 뭐 하라는 얘기구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것은 평균 곱하기 항의 개수 하면 되는데 뭘 가르쳐 줬냐면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2야. 맨 앞에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24야.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서 2로 나누면 처음과 끝을 합쳐서 2로 나누면 그것이 평균이잖아요. 그럼 평균이 누구겠니? 둘이 합치면 26인데 2로 나눠서 13이 되는 거고 그 13이라는 항이 몇 개 있는 거니까 12개 있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럼 130 더하기 26이니까 얘는 156이 되겠다. 그쵸? 결국 이 그림, 이 수식은 실제로 이 수식을 갖다 뭘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느낌이에요? 1차식에서 1차식을 빼봤자 1차식인데 그렇다면 얘는 등차수열이다. 뭐 이런 느낌만 가져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 선생님 저기가 만약에 1이면 어떡하죠? 1일 수가 없죠. 왜? 요 직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얘가 기울기가 1인데 얘도 기울기가 1이라면 요 두 직선은 평행했거나 아니면 일치했거나 하겠지. 이렇게 어긋나는 두 직선이 기울기가 똑같을 리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는 1일 수가 없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낸 등차 수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라 인 것입니다. 자, 이건 사실 뭐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진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얘기를 안 했었고 RPM에는 있었으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AN이 등비수열이라면 AN이 등비수열인데 예를 들어 내가 얘가 예를 들어 AN이 2의 n제곱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AN을 내가 어디에다 태웠어? 로그에다 태운 수열이 있단 말이야. 로그 밑이 2라고 할게. 더 답이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로그 2의 첫 번째 항은 로그 2의 2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n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니까 로그 2의 4가 될 거고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내가 이걸 이렇게 써서 그렇지 사실은 이걸 그냥 계산하지 말고 써있는 대로 한다면 얘는 로그 2의 2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4제곱이니까 이거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겠어요? 쌤 1, 2, 3, 4죠 로그에서. 만약에 AN이 등비수열인데 그것을 그 등비수열을 로그에 태우면 이것을 로그에 태우면 그 수열은 뭐가 된다? 등차 수열이 됩니다. 사실은 꼭 밑이 꼭 똑같을 얘랑 똑같아서 이렇게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 AN은 A의 R의 n-1제곱이라고 칩시다.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요. 그리고 밑은 2였다고 할게요. 로그에 이제 태워야 되는 로그는.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누가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 항은 로그 2에 AR 제곱. 여기까지만 쓸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 2의 a에 더하기 로그 2의 r이죠. 여기는 로그 2의 a에 로그 2의 r제곱인데 로그 2의 r제곱인데 이 제곱이 앞으로 튀어나가서 2의 로그 2의 r이죠. 그럼 봐봐. 요거에서 요렇게 가면서 누구를 더했어? 로그 2의 r을 더했네.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서 누굴 더했어? 로그 2의 r이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로그 2의 r을 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진짜네. 등비 수열 AN에다가 로그를 태우면 그러면 걔네들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차 수열이 돼요. 뭐 알아두면 좋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냐? 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풀게요. 이 수열이 있는데 요 수열에 이 수열은 지금 누굴 합친 거니? 이걸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5에 AK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쌤 요 새끼를 뭐라고 하는 일반항으로 하는 요 새끼를 이게 얘가 n번째 항이니까 얘를 n번째 항으로 하는 그 수열의 몇 번째 항까지의 합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해서 SN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SN을 누구라고 쓸 수 있겠어? 2분의 n제곱 플러스 2분의 7n이라고 적혀 있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뭐가 주어진 상황이고 SN이 주어진 상황이고 그럼 AN을 사실상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요식이 또 어떻게 보이는 상황으로 돼야 돼? 너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야, 너 이 방법으로 구하지 않고 내가 다르게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네가 누구의 합인지는 모르겠으나 너 일반항을 구해보면 넌 반드시 등차 수열이겠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n항까지의 합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기서 공차를 구하면 얘랑 요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하고 2를 곱하겠죠? 2분의 1하고 2를 곱하니까 공차는 얼마야? 1이네. 그러면 첫째 항은 얼마일까요? 첫째 항은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7 해서 2분의 8 해서 얘는 첫째 항이 4네요. 너 그런 수열이야? 자, 보세요. 무슨 수열이? 로그 5에 AN이 일반항이죠. 내가 합치려고 하는 것의 일반항이지. 로그 5의 AN이라고 하는 작자는 공차가 1이고 첫째 항이 4니까 공차가 1이니까 N 첫째 항이 4니까 더하기 3이겠죠. 그러면 AN은 어떻게 되는 거겠어? 5의 N 플러스 3제곱이 돼야 되는 거네. 로그를 지수로 돌린 거예요. 진짜네. 로그를 해서 등차 수열이 나오니까 누구는 AN은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네. 그쵸? 그럼 이 수열을 1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을 구해야 돼?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을 구해야죠. 그럼 이 수열은 첫째 항이 얼마일까요? 엄청 크네요. 첫째 항이. 첫째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은 5의 4제곱이고요. 공비는요? n 밑에 있는 애가 공비니까 r이 얼마야? 5가 되겠지. 자, 그럼 이 등비 수열의 합을 몇 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 합칠 거니까 야, 있잖아. A8이 아니지. 8번째 항까지 합은 우리가 S8이라고 쓰죠. S8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얼마? 첫째 항은 5의 4제곱 공비의 8제곱 빼기 1이겠다.
그러면 얘는 4분의 5에 이거 곱하면 얼마인가? 그냥 5의 4제 이렇게 써야 될 거야. 이거 곱하면 얼마야? 곱하면 지수법칙 더하는 거니까 5의 12제곱 빼기 5의 4제곱이 되시겠네요. 사실은 뭐 이거 정도는 뭐 안 가르쳐 준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번이 되겠네. 근데 RPM에 있었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어. 진심이야. 자, 21번. 지금 제가 풀면서 답을 확인해야 되니까 누구 거를 보면서 누구 시험지를 들고서 이걸 풀고 있냐면 군하경 씨 시험지를 보면서 풀고 있어요. 뭐 제일 많이 맞은 사람이니까. 자, 21번. 자, 이 그림에서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거를 한 번 시행하면 이걸 한 번 시행하면 요 삼각형에 똑같은 삼각형 4개로 만들어서 4개 중에 하나를 벗겨내니까요. 전 이걸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어떤 넓이가 있었는데 그 한 번 이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요 넓이에 4분의 1을 없애버렸으니까 전체에서 4분의 1을 없애버리면 몇만 남겠어요? 4분의 3만 남겠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이거 이런 점화식은 해석이라 그랬죠. 공비가 얼마인? 4분의 3인 등비 수열이다. 그러면 이건 보나마나 첫 번째 공비는 너무나 쉽게 구해진 거예요. 4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구나. 4분의 1이 없어졌으니까 4분의 3만 남았겠구나. 그러면 이제 문제는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물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중학교 3학년 때 썼던 공식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고 얘는 a는 한 변의 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4분의 루트 3에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6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9루트 3이네. 물론 이 삼각형의 첫 번째 요 전체 면적은 얼마인 거야? 너 9루트 3이라더라.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얘가 첫 번째 항일 것이냐, 얘가 첫 번째 9루트 3이 첫 번째 항일 것이냐. 그럼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어떤 문제는 얘가 첫 번째 항인데 어떤 문제는 이걸 한 번 수행한 다음이 첫 번째 항이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의 종이가 있어요. 현재까지 넓이가 얼마예요? 9루트 3이에요. 근데 이것을 1회 시행해서예요. 1회를 시행했어요. 1회 시행을 한 건데 이것을 오려낸 거야. 1회 시행을 하면 얘를 오려낸 다음이야.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시행한 후? 10번 시행한 후야. 일단 어디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지. 1회 시행해서 오려낸 거다. 한 번 한 거는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항은 얘가 첫 번째 항이 아니다. 첫 번째 항은 뭐야? 9루트 3에서요. 한 번 시행을 해야 되니까 요걸 덜어내서 없애버리면 4분의 3만 남을 거니까 첫 번째 항은 얼마야? 4분의 9루트 3이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겠죠. 네가 첫 번째 항이래. 자, 그렇다면 이걸 몇 번 시행했으니까 10번 시행했으니까 난 이 등비수열의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네.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첫 번째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공비의 n-1제곱이잖아요. 공비의 9제곱이어야겠죠. 공비는 4분의 3의 9제곱이야. 이게 문제의 답이네. 그러면 이게 보기에 어디 있을까? 난 얘를 일단 약분해서 약분이 안 되네.
그러면 보기에 요 4를요.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거를 4분의 9를 3루트 3의 4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요. 그러고 4분의 3의 보기의 답을 맞춰야 되니까 모양을.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4분의 3을 여기다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럼 이렇게 된 문제의 답은 없는데 뭐가 문제지? 내가 뭘 틀렸지?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한 게 틀렸죠. 9 루트 3에서 4분의 3을 곱했으면 3, 9, 27이라서 이쪽이 얼마예요? 27이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27이니까 여기가 9겠네. 여기가 9고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답은 5번이 되겠다. 군하경 씨는 푼 것 같기도 하고 찍은 것 같기도 하고 찍어서 맞았으면 운이 좋았고. 자, 이제 22번, 23번은 사실은 맞췄어야 돼요. 이거는 상당히 기본적으로 된 거고. 이걸 틀리면 성실성의 문제. 혈압약먹을 한다. 이 문제는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어떤 숫자가 왔었어도 되죠. 왜냐면 그게 더 좋은 문제지. 어떤 상황에서냐면 우리가 이거 시그마로 계산을 하려면 시그마하고 나서 여기에 일반항을 넣어야 되잖아요. n번째 항을 넣어야 되는데 n번째 항을 만약에 이걸 이렇게 써주지 않았다면 이거 우리가 매번 수업 시간에 하던 거 앞에 거는 앞에 거 따로 뒤에 거는 뒤에 거 따로 해가지고 일반항을 구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너네 그냥 가져. 일반항을 다 구해줘 버렸지. 그치? 그러면 나는 일반항을 구하는 절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거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 1, 3, 5, 7 등차 수열이니까 2n-1이고 3, 5, 7 등차 수열은 2n 플러스 1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k는 1부터 n까지 얘를 2k-1에 2k 플러스 1분의 1을 계산해야 돼. 이렇게 분수 형태로 나와 있다면 우리는 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머릿속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부분 분수. 문제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분 분수 루트 빼기 루트 이거에 대한 성실성에 대한 문제를 보니까 수업 시험 본 날도 제가 뭐라고 한 겁니다. 잔소리 하나 하자면 가면 갈수록 이제 학년이 이제 거의 정점에 다다르고 있죠. 이제 고3이 될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일단 수능은 얘기가 좀 다르지만 내신은요 가면 갈수록 해야 될 양은 많아져요. 양은 많아지는데 개념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다는 건 뭐에 대해서는 애들이 더 쉽대. 뭐에 대해서는 더 쉽냐면 공부를 그동안 잘해왔던 애들, 차근차근 잘 따라왔던 애들은 쉽대. 이게 어렵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않지만 내가 기초가 없으면 구멍 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렇잖아. 구멍이 작년 한 학기 것만 구멍이었던 사람보다 작년 1년 반치가 좀 부실했던 친구들은 많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벼락치기 할 수 있는 양도 아니야. 양도 늘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장점은 이걸 다 원만하게 이수한 친구들은 문제의 유형 자체도 많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하나를 깊이 내지 않아. 하나를 막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 내용 자체가 조금 문제 자체가 그냥 내가 알면 풀리고 내가 이 내용을 공부했으면 풀리고 이 내용을 공부 안 했으면 틀립니다. 뭐 이런 게 여기 이게 이것까지가 내신 3등급. 전혀 응용 문제를 풀지 않아도 양이 방대한 걸 다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등급이 나와요. 전혀 응용 문제. 그러니까 단원의 제목만 할 줄 알아도. 그런데 단원의 제목들을 할 줄 모르면 그러면 에러가 나지. 자, 그럼 얘는 부분분수야. 그럼 부분분수 공식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 맞죠.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야. 먼저 여기 있는 애를 어떻게 아래처럼 만들고 봐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봐야죠.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뭐예요 사실? 배웠으니까. 대입이죠. 대입하다 보면 가운데 날아가면서 좌우 대칭으로 남고요. 좌우 대칭으로 남는데 남는 것들이 부호가 플러스가 남으면 마이너스가 남고 마이너스가 남으면 뒤에는 플러스가 남는 이런 대칭 구조도 갖는다. 자, 그러면 얘를 부분분수 까보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되잖아요. 빼니까 얼마야? 2분의 1이야. 그 다음에 A가 요거죠. 작은 게 되도록이면 A야. 빼기 큰 거.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아직도 시그마가 살아있는 거긴 하죠. 서술형으로 쓰자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뭐 할 거야? 1, 2, 3, 4 대입할 거야. 그러면 1, 2, 3, 4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2분의 1에 1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3분의 1, 2 집어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하나만 더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 n 집어넣으면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러면 얘네가 어찌 되느냐? 남아있는 애는 얘랑 얘인데 당연히 이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이 마이너스로 남겠지. 그러면 남아있는 계산해야 될 것은 2분의 1에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걸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데 요거를 다 계산했네요. 그러면 이거 먼저 통분해서 계산하면은 2n 플러스 1분의 2n 플러스 1에서 1을 빼니까 2n이고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하겠지. 그러면 이건 얼마야? 얘랑 얘랑 약분을 하니까 2n 플러스 1분의 n이 되시는 거겠다.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것도 아주 친절해요. 문제를 얼마나 쉽게 냈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놓고 일반원까지 다 구해줍니다. 너희들에게 규칙을 발견하지 말래. 그냥 뭐만 묻는 거야? 너네 이런 모양일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만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항상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빼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요 일반항은 더하기밖에 없죠. 더하기밖에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가야 되겠니? 켤레를 곱해서 빼기가 등장하게 해야죠. 이거 켤레 곱하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루트 m 빼기 루트 m 플러스 1이 될 거고 난 마이너스의 위치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자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 어차피 얘는 없어질 거고요. 플러스 1 되니까 요거 마이너스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서 항상 어떻게 나열을 해놓는 게 없어지는 모양이 파악하기가 쉽냐면 얘가 작은 걸 앞에다 쓰고 큰 걸 뒤에다 쓰는 것이 없어지는 모양을 관찰하기가 좋다. 자, 이걸 계산할 텐데 이제 이렇게 부분분수 끝난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대입. 1부터 대입하면 마이너스 루트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3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야? n번째 항까지 갈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n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없어질 거야? 없어지고 처음과 끝.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인데 너가 얼마가 되래? 14가 되래. 그렇다는 것은 루트 n 플러스 1이 얼마래? 15가 되래. 그러면은 제곱하면 n 플러스 1은 225니까 n은 얼마다? 224다. 할 수 있겠죠. 자, 수업 시간에 숙제 풀이할 때 딱 한 번 RPM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걸 딱 한 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누구 일반항을 구하라고. 이거 할 때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고? 이거 AN을 구해야 되거든요. AN을 구한 다음에 시그마 AN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라 그랬었니? 맨 처음에 누구부터 만들 줄 알아야 돼? 이거부터 만들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조금 상상할 수가 있어요. 4, 4, 4 이건 못해도 얘네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군하경 씨는 정확하게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요거의 일반항은 10의 n제곱 빼기 1이죠. 자, 그러면 이게 10의 n제곱 빼기 1인데 이건 9, 9, 9, 9, 9, 9잖아. 어떻게 하면 4, 4, 4, 4, 4, 4가 될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9분의 4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9분의 4를 곱하면 9 약분되면서 111 될 거고 111이 4랑 곱하니까 444 되겠죠. 아, 이게 일반항이네. 그러면 난 뭐 해야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야? 4가 20개라면 이제 20번째 항이겠죠. 그 다음에 9분의 4에 10의 n제곱 빼기 1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건 9분의 4를 앞으로 뽑아도 되고요. 그치? 시그마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 10의 k제곱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1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답이 어떻게 될까? 9분의 4에 10-1에 10에 그 다음에 공비 빼기 1에 공비 10이니까요. 첫째 항은 얼마야? 여기다 1 집어넣는 게 첫째 항이지? 10에 20제곱 빼기 1이겠죠. 이게 요거 계산한 거.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그 다음에 이건 뭐야? 1이 20개 있으니까 빼기 20. 자, 이게 답인데 조금 여기 답에 있는 모양처럼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9니까, 그지? 그러면 9분의 4를 여기다 곱하면 어떻게 될까? 81분의 40에 10에 20제곱 빼기 1에 여기는 얼마? 9분의 4를 곱하면 힘들다. 9분의 80이네. 맞죠? 근데 얘를 81분의로 묶으래. 81분의로 묶으면 81분의 40의 10의 20제곱 요거 곱하면 빼기 40. 여기다가 얼마 곱해야지 통분되겠어요? 여기다가 9를 곱해야 되겠지. 9. 그러면 98에 720에다가 빼기 720에다가 여기서도 빼기 40이 있으니까 한 번에 뭐라고 쓸까? 720에다 빼기 40 하니까 762 빼는 거겠지. 그죠? 그럼 이런 모양이 이제 딱 요 답의 모양이랑 이제 설계가 모양 변경이 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면 A는 얼마고? A는 40이고 B는 얼마야? 760이다. 그래서 A랑 B를 합치면 800이 되겠네. 그쵸? 맞추면 잘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많이 했죠. 얘를 뭐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 너 SN. 나 SN이야. 나 SN인데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야. 그치?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꼭 SN에서 SN 빼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은 AN은 누구야? 나? 이거 공차가 6이야. 1 집어넣으니까 3 나와야 돼. 많이 했으니까 좀 이렇게 빨리 할게요. 그럼 AN이 이거야. 그죠? 얘는 뭐 S0가 0이니까 뭐 첫째항 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A2K는 얼마게? A2K는 N에다가 2K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N에다 2K 집어넣으면 12K-3이죠.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면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12K에 빼기 3인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12를 앞으로 빼고 시그마 K는 1부터 4까지 K는 시그마 K 공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아닙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이랑 얘랑 곱하죠. 마이너스 3이 4개 있었던 거니까 그럼 마이너스 12. 그럼 얘를 계산하면 이거 약분하면 얼마? 5, 2, 10 10에다가 12 곱하니까 120 빼기 12 하니까 얼마니? 108이겠죠. 그죠? (26번) 나 12시 반에 수업인데 쉬고 싶다 근데. 자, 요 안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K고 얘가 K니까 먼저 이거 공식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일단 바깥에 있는 것은 쓰고 얘는 2분의 L에 L 플러스 1이고 얘를 전개해주면 L은 1부터 N까지 2분의 1은 앞으로 뺄게요. L제곱 플러스 L이고 얘가 이제 L이니까 L이 문자란 말이야. 그럼 이거 이제 공식을 기억하느냐 하면 얘는 L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고 L은 2분의 1차는 공식이 N에 N 플러스 1이잖아. 근데 걔가 얼마가 되는 걸 찾고 싶대? 36. 자, 그러면 여기다가 난 곱해버리면 얘가 72. 그러면 이걸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풀기가 조금 싫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묶을 건데 얘를 이 뒤에 있는 애를 어떻게 묶을 수 있니? 6분의 3으로 묶을 수 있죠. 2분의 1이 6분의 3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공통인수야? 6분의 n의 n 플러스 1이 공통인수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로 묶으면 얘는 묶였고 얘는 묶였어. 그러면 누구 남았어? 얘는 3 남았고 얘는 2n 플러스 1 남았어. 그럼 얘 얼마야? 2n 플러스 4죠. 근데 2n 플러스 4를 누구로 바꿀 수 있어? n 플러스 2로 바꿀 수 있으면서 2를 앞으로 뺄 수 있지. 그럼 얘가 2로 약분되겠죠. 여기서 나온 2랑 얘랑. 그러면 지금 얘가 얼마란 얘기야? 72란 얘기고 다시 n의 n 플러스 1에 2n n 플러스 2는 누가 될 수 있겠어? 216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216은 도대체 이게 연속된 세 자연수 아니에요? 어떤 세 개의 자연수를 곱하면 뭐 문제의 답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뭐 216을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6, 6, 3, 18, 6, 6에 36 6 곱하기 6 곱하기 6인데 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연속된 세 자연수가 왜 안 보이냐? 이게 연속된 세 자연수가 나와? 아니군요. 이게 36이 아니고 364군요. 아씨.
364에다가 2를 곱하면 존나 크네. 728이고요. 728에다가 3을 곱한 거지. 그러면 요 숫자를, 여기 숫자를 216이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그냥 계산을 하지 말고 계산됐던 과정을 그냥 쓰죠. 364에다가 2를 곱한 데다가 3을 곱한 거죠. 그럼 364를 소인수분해 해보자. 364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4, 4, 9, 36, 4, 1은 4.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요? 이거 얼마? 13 곱하기 7이지. 그럼 얘는 13 곱하기 7 곱하기 4 곱하기 13, 7, 4, 2, 3이지. 그럼 연속된 세 자연수가 누가 될 것 같냐면 4, 3, 12. 얘네들이 곱한 거 12. 12 곱하기 여기 13. 13 곱하기 얘네 둘이 14. 아, 이거 12, 13, 14를 곱한 거네. 12, 13, 14를 곱한 거니까 따라서 n값은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네. 힘들어. 자, 이제 27번. 자, 점화식에서 이제 두 개 뭐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뭐 이게 영상으로 찍을 때는 되게 여유 있게 풀 수 있으니까 일단 an 플러스 1이 fn 곱하기 an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게 만약에 고정된 숫자라면 등비수열인데 이게 변하는 문자라면 얘 이제 공식으로는 어떻게 이미 다 유도된 공식으로 쓰자면 얘는 일반항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an은 물론 일반항을 구하는 건 기납법의 목적은 아니지만 f1 곱하기 fn-1까지를 쭉 다 대입해서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a1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공식인데 물론 공식에다 대입해서도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a5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a5야? 4를 집어넣어야 a5죠. 아, 여기다 그냥 a5를 공식에다 a5, n에다 5를 집어넣을게요. a5는 f1이 뭐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은 건 여기는 얼마까지? n-1까지니까 4 집어넣은 것까지 해야 되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2 집어넣으면 3이고 4고 3 집어넣으면 얼마야? 4고 6이고 4 집어넣으면 얼마야? 5고 얼마니? 5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5고 8이네. 그 다음에 여기다 누구도 곱해야 돼? A1도. A1은 얼마야? 1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이걸 이제 곱하면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뭐 얘는 얘랑 그냥 없앴다고 치고요. 4, 4, 3, 3, 3.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뭐 계산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그냥 얘는 얼마야? 5분의 16이죠. 그죠? 공식 쓰면 이렇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걸 계산하라고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다고 치면 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잘 안 풀어줬으니까 나 혼자 여유 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죠. n이 1일 때는 a2는 n이 1이면 a2는 f1이 얼마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2 곱하기 a1이죠. a3는 2 집어넣는 거니까 3분의 4 곱하기 a2죠. 4 집어넣으면 4분의 얼마야? 3 집어넣으면 6 곱하기 a3죠. 5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되니까 5분의 8a4죠. 그럼 다 했어.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얘랑 얘랑 뭐 하고 있는 거니까 곱하고 있는 거니까 나 얘네 뭐 한다 그랬어? 이거 다 곱한 거랑 이거 다 곱한 거는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다 곱하면 좌변도 A2가 있고 우변도 A2가 있으니까 날리고
좌변 우변 A3 날리고 좌변 우변 A4 날릴 거예요. 그러면 좌변에 누구밖에 안 남아? A5밖에 안 남지. 내가 구하고 싶은 A5는 얘네들을 다 곱한 거예요. 약분돼서 없어진 거 빼고요. 그러면 누구 남니? A1 곱하기 2분의 2, 3분의 4, 4분의 6, 5분의 8. 이거 계산한 거는 이제 누구랑 똑같다? 공식과 똑같죠. 이제 자, 28번 기납법 증명인데 먼저 29번 30번부터 먼저 할게요. 로그도 다 더하라고 할 수 있어요. 시그마로 다 더하라고 할 수 있는데 로그는 이제 뭐가 문제? 아, 덧셈이 다 곱셈이 된다는 거가 문제. 그지? 곱셈이 되니까 뭔가가 없어지려면 빼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나누기가 필요한 거죠. 약분이 돼서 없어질 거라는 얘기야. 사실은 근데 이걸 잘 없애기 위해선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냈어. 이거 옛날에 송연에서 나왔던 건데 이거를 바로 대입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잘 안 보이고요. 얘를 조금 요 일반항 쪽을 조작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리고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뭐 얘는 k 곱하기 k일 거고 얘는 뭘 거야? k-1에 k 플러스 1. 항상 작은 걸 앞에 쓰는 게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가 2부터 n까지 대입을 할 거야. 2부터 n까지 대입을 할 건데 어차피 이게 막 더하기 로그 대입하면 더하기 로그 더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뭐 할 거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곱해질 거야. 그렇다면 내가 k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1, 3 여기 로그 있는 거다. 그 다음에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한 번에 연결해 써도 되죠?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3, 3 얼마니? 2, 4 곱하기 4, 4, 3, 5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n을 집어넣을 거니까 n n-1 n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찌 됩니까? 3, 3, 2, 2 약분 4, 4, 3, 3 약분 이렇게 약분될 거야. 그러면 이걸 n항까지 합쳤다라고 하면 얘는 로그 2분의 n 플러스 1만 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가 나온대요? 로그 6 빼기 1이 나온다는데 이 로그 6 빼기 1을 내가 로그 6 1은 로그 밑이 없으면 10이 생략된 거죠? 그럼 이게 10이니까 선생님 이거 로그 5분의 3 나와야 되네. 10분의 6이니까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n 플러스 1이 5분의 3이 되도록 해주는 n 값을 찾으면 되네. n 플러스 1은 5분의 6이니까 n은 얼마? 뭐더라? 뭐더라? 이게 뭐더라? n 플러스 1이 왜 분수지? 내가 뭘 잘못한 것인가? 저 뭐 잘못했나요? k제곱 빼기 1이요. k 마이너스 k 플러스 2부터 집어넣었고 2, 3 집어넣었고 없어진 거 대칭 구조도 맞고 여기 n이 있군요. 여기 n이 살아남았었는데 그럼 2n분의 요거니까 여기에 2n 있어야 되고 여기다 내가 그러면은 여기는 6n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여기도 분수 없어지려고 5를 곱하면 5n 플러스 5는 6n 돼야 되니까 n이 얼마겠네? 5가 되면 되주겠다. 그 다음에
30번. 좀 쉬었다. 힘들어 이제. 자, 그 다음에 30번. P1이 참이래요. 근데 P1N이 참이면 그 다음도 PN이 참이고 PN이 참이거나 아니면 그 다음이 참이면 EN도 참이래. 그럼 이 절차대로 그냥 쭉 가보면 돼요. 기납법의 목적이 이거니까. 야, 나 이거 참이다. 그럼 내가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참이잖아요. 그럼 P1이 참이니까 P1이 참이니까 P1 또는 P2가 n에다가 1 집어넣은 것도 참이죠. 그지? 왜냐면 n에다가 만약에 1 집어넣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가 돼요? P1 또는 P2가 참이면 P2가 참이죠. 그죠? 그러면 P1이 참인 상태에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P1이 참인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당연히 P2도 참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P2가 참이니까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어봐요? 2를 집어넣으면 P2 또는 P3가 참이면 그럼 여기가 2 또는 3이 참이면 근데 이거 2가 참이죠? 2가 참이니까 얘가 얼마가 참이에요? P4가 참이죠? 자, P4가 참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또 어떤 장난을 쳐볼 수 있냐면 쌤 내가 n에다가 3도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3을 넣어볼 수 있을까? n에다 3 넣으면 P3 또는 P4가 참이면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 P4가 참이잖아요. n에 3 넣어도 얘네 참이니까 여기다 n에다가 3 넣어도 참이니까 누가 참이에요? P6이 참이죠. P6 참이네.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할 수 있어?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야 P4 또는 P5가 참이면 이것 또는 이게 참이면 n에다가 4 집어넣었으니까 P8도 참이네. 4 또는 5에서 4가 참이잖아요. 그럼 P8도 참이 되겠네. 그러면 8도 참, 4도 참, 2도 참이야. 그리고 6도 참이네. 그럼 6도 참이야. 그러면 넘어가는 누가 있어? 2번은 참이라는 보장 없이 넘어갔네요. 자, 마지막 귀납법.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건데 사실은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한번 너희들에게 문제 풀어보라고 한 거잖아요. 어렵게 내지 어려운 거 고르지 않았어요. 자, 봐봐. 귀납법의 취지가 뭐니? 귀납법의 증명 과정이 루틴이 n이 만약에 1일 때 직접 대입해서 참임을 확인한다. 이건 뭐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이 뭐야? n이 k일 때, k양일 때 맞다고 가정하면 야, n이 k번째일 때 맞다고 가정하면 내가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어떤 항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항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가 k번째 항이겠죠? 여기도 무슨 k를 집어넣은 어떤 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다가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야, 나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야? 진짜 중요한 건 야, k번째가 맞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맞다고 얘를 입증하고 싶은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가 맞으니까 어떤 항이 맞으면 그 다음 항이 맞다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가 맞으면 첫 번째가 맞으니까 두 번째가 맞을 거고 두 번째가 맞으니까 세 번째가 맞을 거고 세 번째가 맞을 거니까 네 번째가 맞겠죠. 그래서 내가 K가 맞을 때 K 플러스 1이 맞다는 것만 입증하면 게임 오버.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뭘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해? K를 집어넣은 것도 참이지만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도 참이 되는 식이 나오도록 만들면 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더했는데 이거가 K일 때 만족하다고 했어요. K일 때. 이게 K일 때 만족할 식인데 이게 마치 N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모양을 만들려면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처럼 모양을 만들려면은 봐봐. 나는 이거는 k를 집어넣은 거지. 근데 나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에다가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걸 여기다 더해주면 이쪽 좌변에 있는 식은 여기에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거 아닐까? 그럼 당연히 가는 아무런 고민 없이 야 너는 요 자리에 여기에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걸 넣으면 되겠죠. 그럼 얘는 뭐겠니? 2k 플러스 1에 k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여기도 k 대신에 k 플러스 1 집어넣으면 2k 플러스 3 분의 1입니다. 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식이 원래 맞는 식인데 내가 좌변에다가 누굴 더해준 거니? 좌변에 이걸 추가시켜준 거죠. 좌변에 이걸 추가시켜줬으니까 당연히 우변에도 이걸 추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 더하기 얘가 무슨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린 무슨 모양을 만들고 싶었다고? k 플러스 1을 집어넣었을 때도 만족하게 되는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거라고. 요 식에 그러면 요 자리는 누구랑 똑같아야 돼? 요 자리는 아무런 뭐 공부를 이제 이 루틴을 잘 안다면 요 자리에 n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 k 플러스 1 들어간 거를 여기에 만들어주면 되지. 그래야지 k일 때도 만족할 때 k 플러스 1일 때도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무런 고민이 필요 없어? 요 나 자리는 그냥 뭐야? 만들었겠지. 못 만들었겠어? 그럼 여기는 얼마? 여기 n 대신에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에 k 플러스 1 더하기 1분의 k 플러스 1이 당연히 나가겠죠. 여기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써져 있지도 않잖아요. 과정도 없잖아요. 뭐라는 거야? 이거의 루틴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증명 과정의 루틴을 알고 있으면 얘는 계산 없이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될 거야. 그래도 증명이 된 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이걸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공부하시고 제가 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학원의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이걸 공부할 놈들만 데리고 가야 되는지